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재기함수와 완전 탐색 두 번째 시간으로 백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사이트의 9663번 엔킨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킨 문제는 재기함수와 백트래킹을 활용한 고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n 곱하기 n 크기의 체스판에서 서로 공격할 수 없는 n개의 킨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킨은 자신의 위치에서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진 직선상의 위치로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는 체스 기물인데요. 따라서 킨이 서로 공격할 수 없다는 조건은 킨의 가로 그리고 세로 대각선 방향에 다른 킨이 놓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 전략은 퀸이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보고 가능한 경우를 체크해 보는 것이죠. 이 방법은 명백하고 확실하게 답을 구할 수는 있지만 탐색할 필요도 없는 경우까지 모두 탐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퀸을 여기에 하나 두고 그리고 다음 칸에 퀸을 놓았을 경우에 추가로 놓은 칸만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퀸을 놓을 때마다 같은 행과 같은 열에 퀸이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 퀸이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과 같이 놓여져 있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재 확인한 칸에 퀸을 놓지 않고 퀸을 놓기 전인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재계함수는 모든 가능성 있는 경우를 탐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백트래킹이란 엔킨 문제에서 이미 상하좌우 대각선에 퀸이 놓여져 있는 칸처럼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탐색을 하지 않고 건너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 자신을 호출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백트래킹을 사용하게 되면 가능성 없는 부분을 가지치게 하기 때문에 탐색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태를 살펴보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한 칸에 킨을 놓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재기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살표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다음 열을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빈 상태에서 재기함수를 호출했을 때 첫 번째 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르고 있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칸을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재기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번에 두 번째 열에 대해서만 또 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빈 상태에서 첫 번째 열부터 탐색을 하는데 이때 1행부터 그리고 마지막 행까지 차례대로 퀸을 놓을 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칸이 선택이 되면은 다시 재기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다음 열에 1행부터 n행까지 하나하나씩 칸을 놓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이제 칸을 놓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킨을 하나 놓았을 때 가로 방향과 대각선 방향의 모든 칸을 표시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이미 킨이 놓여진 행과 대각선 방향에는 다시 킨을 놓지 않도록 할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1열에 1행의 칸을 놓았을 때 다시 재기함수를 호출하고 2열에서 그 퀸을 놓을 칸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2열의 첫 번째 칸 같은 1행 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놓여진 퀸과 같은 행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이전 단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을 탐색을 하는데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 단계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행과 같은 열도 아니고
대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열로 넘어가서 3열에서 다시 칸을 놓을 탐색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음 열로 재기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다음 열로 넘어가기 때문에 킨이 이미 놓여진 열에 다시 킨을 놓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열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체크 표시된 것과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에 서로 퀸이 놓여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의 경우로 인정을 하고서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퀸을 놓았을 때 퀸을 놓은 행의 모든 칸을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퀸을 놓으면 가로 방향에 있는 모든 칸을 체크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가로 방향에 있는 칸들은 모두 행번호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체크 y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 체크 y의 인덱스를 행번호로 생각을 한 다음에 만약에 퀸을 놓게 되면은 해당 인덱스를 true라고 만들어줘서 지금 현재 이 행이 퀸이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퀸을 놓으면 우리가 이제 대각선 방향에 있는 모든 칸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방향의 칸들은 행번호랑 열번호가 모두 같습니다. 즉 같은 대각선 상에 있는 칸들은 행번호랑 열번호가 같다는 뜻인데요. 자, 만약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대각선 같은 경우는 지금 1, 1로 갖게 되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긴 행번호가 1이고 여긴 열번호가 0입니다. 두 개 더한 게 1이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번호가 0이고 열번호가 1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즉 같은 대각선상에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다른 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행번호랑 열번호를 더한 값을 우리가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이 해당 인덱스가 true라고 표시를 해두면은 여기에 놓이든 아니면 여기에 놓이든 이 모든 같은 대각선 상에 있는 칸들은 이미 퀸이 놓여져 있다고 표시를 해두고 다음에 이 대각선 상에 퀸이 놓이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방향의 대각선에 있는 칸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오른쪽 방향의 대각선에 있는 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각선 상이라면은 행번호 빼기 열번호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에 한 리스트를 만들고 우리가 인덱스를 행번호 빼기 열번호의 값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만약에 퀸이 놓여지면은 해당 인덱스를 true로 바꿔서 행번호 빼기 열번호가 아닌 값에 이미 이제 대각선 칸 중에 하나에 퀸이 놓여져 있다라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덱스가 음수이면은 배열 인덱스로 리스트 인덱스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이제 값을 보정해 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n이 4인 경우 n 빼기 1인 3을 더해 주게 되면은 이제 대각선 방향의 인덱스를 모두 0부터 6으로 통일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계산을 할 때 행 빼기 열 더하기 n-1의 값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주면은 오른쪽 방향의 대각선의 모든 칸들을 우리가 표시하고 그 대각선 방향에 다시 퀸을 놓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개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퀸을 놓을 칸을 선택을 했다면 그 칸에 행에 해당되는 모든 칸과 그리고 대각선 방향의 모든 칸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스트이고 50이라는 값을 곱해줘서 리스트의 값을 좀 여유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ALS 변수는 우리가 하나의 경우를 찾을 때마다 1씩 더해주는 변수이고요. 솔브는 퀸을 놓을 칸을 하나씩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재기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함수 인자로 들어오는 거는 열번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기함수가 호출이 될 때마다 열을 하나씩 이동하면서 어떤 칸에 놓을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기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제기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는 1열에서 탐색이 진행이 되고, 다시 제기함수가 호출이 돼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1열 다음인 2열에서 두 번째 열에서 그 킨을 놓을 칸을 탐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을 옮겨가다가 n까지 오게 되면은 마지막 열까지 다 탐색이 끝났으면은 하나의 경우를 찾은 것이므로 우리가 1을 더해주고 그리고 함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열에서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하나씩 킨을 놓을 칸을 선택한다고 했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반복문입니다. 즉 x가 이제 행번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을 하나 선택을 했다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했으면 첫 번째 행부터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을 반복문으로 돌아가면서 킨을 놓을 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킨을 놓을 칸을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행을 선택을 했다면 그 해당하는 행번호가 사용되고 있는지, 즉 이미 킨이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 킨이 놓여져 있는지를 이 조건문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백트래킹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true가 된다면 이제 이미 그 행과 그리고 그 대각선상에는 킨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킨을 놓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continue를 통해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 행에 킨을 놓으려고 할 때 이미 첫 번째 열에서 해당하는 행에 킨을 놓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래서 킨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continue를 통해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고 이전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을 살펴보니까 이제 대각선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이전 단계로 넘어가고 continue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행은 이제 행과 이제 대각선에 킨이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탐색을 이어갈 수 있게 제기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킨을 놓게 되면은 이 칸도 역시 이렇게 true로 만들어져서 이 행과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는 이미 킨이 놓여져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제기함수를 호출해서 다음 열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게 여기였죠. 자, 킨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true로 표시해주고, 자, true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행 대각선 방향을 모두 표시해주고, 방금 이제 솔브를 호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 열로 이제 세 번째 열에서 이제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또 이렇게 차례대로 탐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기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해당하는 칸은 이제 탐색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펄스를 통해서 해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복문이 하나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행을 탐색할 수 있게 반복문이 동작이 되고요. 이제 이 과정이 이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 탐색이 끝났다. 그러면 다음 반복문으로 자, 이거를 해제를 하고 다음 반복문이 다음 행을 두 번째 행을 선택을 하고 탐색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